어떤 사람들은 가장 깊이 잠수하는 사람이 프리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이 프리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부력을 조정하고 물속에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많이 차거나 뱃속의 공기를 조정하는 위험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물속에서 여러분의 부력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끔 구독자분들이랑 다이빙을 하게 되면 구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하세요. 저 중성부력 안 맞춰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패디든 아이다든 한국에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으시면 그 커리큘럼 가장 처음에 중성부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중성부력을 한 번씩 꼭 맞춰보긴 하는데, 이걸 왜 중성부력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나오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강습을 받는 깊이 30m에서 40m 정도의 깊이라고 한다면은 또 일정 수심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수심 구간에 다다르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구간이 생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은 계속 가라앉아요. 처음에 30m, 40m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좀 숨을 오래 참고 깊이 내려갔다 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와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일단은 떠오르도록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돕기 좋도록 중성부력을 확인을 하고 한 12m 정도 선에서 중성부력이 맞도록 12m 선까지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미리 좀 세팅을 합니다. 더 깊이 내려가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부터 떠오를 수 있도록 웨이트 대신에 수트만 입어서 중성부력 구간을 더 낮추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중성부력을 체크하고 중성부력 구간을 맞추는 건데,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펀다이빙을 하시게 되면 사실 바닷속의 지형은 항상 달라지기 마련이고 한 세션 내의 다이빙도 매번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필리핀이나 여기 로타 웨딩케이크 주변의 바다 생각해보면 깊은 절벽 지형인 곳들이 있어서 똑같은 곳에서 다이빙을 한다고 해도 어떨 때는 20m를 내려가고 어떨 때는 5m만 내려가고 8m에 거북이가 있으면 8m까지 내려가겠지만 고래상어가 지나간다면 20m까지도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매번 다이빙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이빙하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바다에서 펀다이빙을 할 때는 중성부력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쉬움이 커요.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에서 난 오래 머물고 싶은데 너무 몸이 자꾸 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럴 때는 그냥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과 상관없이 본인의 부력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프리다이빙의 궁극의 경지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수심을 유지하고 몸을 자유롭게 가눌 수 있고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다른 물고기들이 나를 물고기로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와 주는 것. 저는 이것을 프리다이빙 궁극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알레한드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물속에 안 움직이고 가만히 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좀 말로 제가 뭐 요령을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좀 감을 못 잡았었는데, 저희 이제 오랜 구독자분들,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자주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무턱대고 자세를 따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수심과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중성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몇 가지 주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숨을 내쉬고 들어간다거나 폐속의 공기량을 조절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거나 알려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할 때는 항상 폐 공기를 깊숙이 넣고 잠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왜 위험한지, 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지,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은 절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몸의 방향, 여러분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핀을 이용해서 특정 수심에 거의 움직임 없이 멈춰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요 내용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엄청나게 깊은 깊이나 엄청나게 얕은 깊이에서도 아무 움직임 없이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고래나 상어도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웨이트도 빠지고 폐에는 항상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와중에 특정 수심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충분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 오늘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다이나믹 apnea를 하듯이 앞으로 가는 추진력이 우리가 위로 떠오르려는 힘이나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힘보다 강하면 우리는 일정 수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점, 공기 소모가 심하다는 점, 다른 물고기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보고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린다는 점, 또 다이빙을 할 때 주변 신경을 안 쓰고 움직이다 보면 어딘가 부딪히고 긁히고 올라올 때 일행과 멀리 떨어지거나 조류에 떠내려가거나 배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실 강한 조류나 파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대신에 조류가 강하게 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조류에 거슬러서 꾸준히 수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심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죠. 이것뿐만이 아니어도 몸의 방향의 조정과 여러분들 킥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중성부력 구간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물의 저항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엎드려 있죠? 이렇게 엎드려 있다면 우리가 부력 때문에 물 위로 뜬다 하더라도 물의 저항 때문에 우리가 떠오르는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깊은 깊이에서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다이빙을 할 때 머리부터 유선형의 형체를 만들어서 내리는 것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는 물속에서 엎드려서 몸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면 제 다리의 킥이 한쪽 무릎이 크게 구부러져 있고 제 한쪽 다리가 마치 비행기의 꼬리 날개처럼 몸 위로 항상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여러분들 킥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다리가 쫙 뻗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다리를 올려주는데, 우리가 킥을 하는 방향, 물을 밀어내는 방향이 다이나믹 하듯이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물을 위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들어주면서 발바닥에 힘을 주고 그 힘 자체로 핀을 컨트롤해서 떠오르는 내 몸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코어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면 다리 쪽만 뜬다든지 상체가 뜬다든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올드보이 영화에서 유지태가 드래곤 자세 취하면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런 느낌으로 몸에 어느 정도 코어 근육에 힘을 줘서 내 방향은 엎드려 있고 내 머리는 앞을 향하지만 킥 자체가 물을 밀어내는 방향은 물을 위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 밀어내는 와중에 내 몸은 일자를 유지하는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기본 시작입니다. 나머지 한쪽 다리도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다리만 들어 올려서 물을 밀어 올리게 되면은 또 우리 몸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리는 이 한쪽 다리가 물을 밀어 올리는 것만큼 다시 물을 눌러서 우리 몸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게 유지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눌러가지고 킥을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한 50배나 100배 정도 슬로우 모션을 건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발바닥 부분과 아래쪽 다리는 발등 부분을 이용해서 물을 서서히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 느낌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느낌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의 영상을 안 만들었었거든요. 오늘 아마 설명드리는 내용 보면은 뭐 물을 누른다, 물을 밟고 서 있는다, 이런 좀 추상적인 표현이 좀 나올 거예요. 아직 그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마 다이빙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물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이비 도사가 도술 설명하는 느낌인데 구름을 밟고 서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킥을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끝없이 킥을 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 소모와 산소 소모는 훨씬 적고, 특히 킥을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움직였을 때는 우리가 상체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가 흔들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변에 물고기가 놀라서 달아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못에 박힌 듯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여러분들은 수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덩치가 있으신 여자분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몸의 체지방, 근육량, 우리 몸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딱딱한 핀이 부드러운 핀보다 연습하기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딱딱한 핀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알케미 핀이라든지 혹은 가장 부드러운 형태의 카본 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다리가 물을 누르면서 천천히 올라오지 않고 그냥 거의 저항을 못 받는 듯이 쑥 올라온 다음에 나중에 핀이 따라오는데, 그 핀이 너무 부드러워서 물을 밀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거의 효과를 못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핀은 유리섬유나 일반적인 카본 핀을 사시더라도 그 스티프니스를 가장 딱딱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평소에 수영하시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는 한편 이렇게 부력을 조절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에 익숙해져서 조금 응용을 하신다면은 이 물을 밀어 올리는 다리의 각도, 이 발목의 각도를 살짝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여러분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사실 저희가 평소에 다이빙 하던 영상인데 어느 날 마리나가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몸의 방향이 바뀌지?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다이빙 할 때 아무 신경 안 쓰고 다이빙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지난 영상들을 좀 하나하나 분석하고 찾다 보니 이제 내가 이런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두 번째 시그니처 자세가 꼿꼿하게 선 상태에서 두 다리를 이렇게 사람 인자로 벌리고 있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자세도 중성부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얕은 곳에서 떠오르려고 할 때는 두 다리와 핀을 이용해서 물을 아래에서 위로 눌러주고 있는 상태예요. 한쪽 다리는 발등을 이용해서 핀 전체를 컨트롤해서 물을 눌러주고 있고요. 물을 떠받들어주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발바닥을 이용해서 핀 전체를 컨트롤해서 물을 떠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몸이 떠오르려고 할 때 발등과 발바닥을 이용해서 물을 꾹 받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떠오르는 것을 막거나 떠오르는 속도를 현저히 늦춰줄 수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 수심 25m 이상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발등을 사용했던 발은 발바닥을 사용해서 핀 전체를 아래로 밀어주고요. 아까 발바닥을 사용했던 발은 발등을 이용해서 핀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떠받들어주고 있는 거죠. 빠르게 여러 번 킥할 필요 없이 발바닥과 발등에 힘을 주고 핀을 컨트롤해서 물을 꾹 누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 두 자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중성부력을 언제 어디서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고, 문제가 생기거나 급히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발휘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한쪽 다리만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다이빙 킥을 하듯이 두 다리를 엇갈려서 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장소를 이탈할 수 있고요. 똑바로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급히 올라가야 된다든지 급히 이동을 해야 된다면 이 자세 그대로 다리에 힘을 주고 킥을 해버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장소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피어피싱 영상 보시면 사실 제가 이제 좀 깊은 곳에서 큰 물고기를 잡을 때 20m, 25m 정도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산호 위에 납작 엎드려서 잡지는 않아요. 항상 산호초 위에 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리 쪽에는 수트를 입지 않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면은 스톤피쉬나 성게 같은 다른 위험한 물고기들로부터 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제가 산호초 위에 엎드리게 된다면 산호가 망가지거나 산호초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일정 거리 이상 바닥으로부터 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요령으로 거의 움직임 없이 특정 수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않고 저에게 다가와서 잡혀준다는 거, 요것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그럼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부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 있는 것보다 엎드려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몸을 컨트롤을 해주는데,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물을 우리 몸의 뒤쪽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밀어내서 우리 몸이 뜨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한쪽 다리는 곧게 펴져 있으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 반동으로 우리 몸이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자세에 익숙해진다면은 들어 올리는 한쪽 다리의 각도를, 발목을 살짝 조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양쪽 다리를 사람 인자로 벌림으로써 우리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는 발바닥과 발등을 이용해서 물을 아래쪽으로 딛고 서 있는 자세를 취해주고, 우리가 떠오르려고 할 때는 다시 발바닥과 발등을 이용해서 물을 잡아서 우리 몸을 떠오르지 않게 해주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자세를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중성부력 구간이 단순히 15m 안팎이 아니고 10m에서 20m 사이, 5m에서 25m 사이, 점점 기술이 숙달될수록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북이나 상어나 다른 물고기 떼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오히려 다가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로타 놀러 오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물어보시고 일단은 그냥 남자분들은 다 제 자세를 따라 하시고 여자분들은 다 마리나 자세를 따라 하는데, 사실 이게 설명을 안 드리고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 다이빙 실력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이제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배우실 수 있을 거고, 또 평소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알레한드로 저 자세는 되게 특이하네, 멋있어 보이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 자세 속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또 공개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웨이트를 많이 찬다거나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것과 다르게 전혀 위험한 거 없고, 오랜 시간 꾸준히 연습하면 여러분들 정말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멋진 프리다이버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